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참 휴일만 되면 정말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가운데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임팩트 있는 뉴스가 지금 매번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아주 매주마다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는 딥시크발 쇼크가 글로벌 이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를 마이너스 17%까지 빼고 여전히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드디어 2월 언제죠?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행정명령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오늘 장전 나스닥 선물의 마이너스 2.2% 하락과 함께 국내 증시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뭐 걱정이라든지 고민은 하지 않았었는데 또한 과거 18년도 트럼프 일기 때도 진행이 되었던 관세였고 그 당시에서는 사실상 중국과 정말 치열하게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부과한 게 10%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에 거의 25%면 거의 현재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USMCA 맞나요? 아무튼 그게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국가인데 사실상 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서 25%로 인상을 해버리고 2월 4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캐나다 총리도 보복을 각액한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더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내일인데요. 내일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은 가봐야 알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막 급락을 했던 또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이라든지 여러 시장들이 귤적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게 내일의 시장이 되지 않겠냐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큰 폭의 이 하락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내일 바닥을 다져진다면 일부 관심을 가지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재뿐만 아니라 작년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매일같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슈들로 도배가 되면서 종목군들이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CES발, 엔비디아 이슈로 로봇주들이 올라오더니 연초부터 삼성전자 이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폭등하면서 로봇주가 지속 폭등을 했던 장세가 불과 한 달 전, 즉 1월 달까지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볼 때 이제 단기적으로 막 폭등을 해버렸던 하이젠 RNM도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한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섹터가 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박스권 돌파 신고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쪽 종목군들을 계속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제 시작일 뿐인데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악재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노이즈가 일단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단기 돈의 움직임을 우리는 추적하면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스윙으로 종목을 바라본다면 사실상 악재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로서는 단기 급락에 의한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횡보와 수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반등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비중을 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보시다시피 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대였고, 코스피는 뭐 100종목도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양 시장 다 그냥 폭락 장세가 진행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보면 AI 섹터와 로봇 섹터만 좋았고, AI와 로봇 섹터만 좋았고, 일부 해지성 관련된 종목군들 외에는 거의 다 폭락했다, 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냥 거의 다 폭락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에 금요일날 1조 2천억, 오늘 1조 1천억 팔았기 때문에 2조 3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선물도 2조 6천억 누적 매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선물이 쌓일 경우에는 과거 제 경험상 5조를 넘었던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4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바닥을 이제 탐색해야 될 시기가 그쯤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급은 딱 이 정도 선에서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딱 상한가 나오는 종목군들만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해지 아니면 AI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18년 트럼프 1기 시절 관세 전쟁의 데자부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예고된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재는 악재로 다가온다면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가겠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셋업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발 반도체 섹터의 하드웨어 단의 구조적 변화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의 단기 모멘텀 확장 및 샘 울트만 오픈 AI CEO 방안까지 이어지며, 내일까지는 어찌어찌 이쪽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여주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상황을 봐가면서 봐봐야 될 부분이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대응이 일부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들은 그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분명히 뭔가 돈의 변화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AI 소프트웨어 쪽에 다분하다. 그럼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빼놓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한 종목의 지지와 저항 혹은 이평선의 위치,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아주 쉬운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프로서프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파도를 타죠. 몸에 힘을 풀고 무리하지 않게 파도의 방향에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이번 상황을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장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요. 관세는 수출주에 당연히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고, 상호 분쟁은 마찰로서 보복의 보복을 불러오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분쟁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해지성 테마를 만드는데 가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동성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낙폭 이후에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눌림으로 많이 밀렸을 때 보면 되겠다. 딱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일단은 중국을 때려놨는데, 중국이 WHO에 일단은 제소하겠다 정도로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서로 더 때릴 것 같아요. 또한 대만이 이번에 미국에 4조 7천억어치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영린을 자꾸 건들게 된다면 서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서 뭐 흑연도 지금 뭐 무역 제재를 한다, 뭐 히토류 관련된 이슈 지속적으로 지금 수년 내내 오는데, 즉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은 무기로 활용을 할 것이고, 미국은 그냥 기존 그대로 하다시 관세로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보게 되고요. 통상 미국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곡물을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세 개 종목군들이 있는데, 히토류에서는 유니온 대장이죠. 그러면 눌리더라도 대장을 보는 거고, 흑연도 대장을 보는 거고, 곡물도 오늘 제일 많이 올라오고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졌던 신성홀딩스, 딱 이 세 종목만 보면 될 거다. 시장이 답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어차피 테마니까요. AI 섹터 카카오 금요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매수 추천을 카카오를 회원님들한테 드렸었고요. 그 딱 저가 찍고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올라가면서 수급적으로 이따가 이제 뭐 수급표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은 프로그램 매수는 엄청 늘어나지 않았는데 오후에 이 삼성증권 창구로 거의 120만 주가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오후장에 그냥 들어가도 돈 벌 수 있었던 종목이었지 않나. 그만큼 오픈 AI발 모멘텀이 좀 있었고 오픈 AI와 동맹을 한다 라는 강력한 키워드도 동반된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던 종목이었을 것 같고요. 뭐 내일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미리 선취매를 금요일 날 들어오고 오늘까지 들어온 걸 보면 내일 급등하게 되면 아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에 차익 실현을 먹고 올리려면 이러한 대형주들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든 아니면 특정 창구에서 주가를 부양하는 흐름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24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스트소프트, 카페24, 카카오 언급을 했었는데요. 카페24도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패턴을 활용해서 지지와 저항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엠로 또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왜 지금 현상이 이런 상태가 되느냐, 구조적으로 변화가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발생했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셋업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뭐 차트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대장주들은 SK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9.88%, 그리고 오늘 장중 한때 6%, 7% 정도 빠졌다가 종가에 4%대 마감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개파락을 추가로 좀 더 한다면 내일은 일부 매수에 동참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철회 이후에 거의 준 상한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빼면 이 지난번에 유상증자 철회했던 가격 근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이면 가격적 메리트가 일부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원전 쪽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원전 쪽은 괜찮게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무역 전쟁은, 관세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상태에서 미국은 당근을 리쇼링을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하면 우리는 감세를 해주겠다라는 언급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고용은 좋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나 방향 정책이 똑바로 서겠냐라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뭐 종목이 좋든 안 좋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매크로 환경에 대한 전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매크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약바이오도 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구나,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인프라 쪽은 오늘 효성중공업이 시간에서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이즈가 조금 주춤해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섹터가 전력인프라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대응을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은 모두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돈 자체가 로봇과 AI 그리고 해지성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에 쏠린다면 나는 내가 신규로 매매를 할 거라면, 혹은 단기 매매를 할 거라면 떨어지는 칼날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냥 돈이 몰리는 쪽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손실은 보지는 않을 거이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왜? 다 같이 올라가 버리면, 다 같이 모든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거래대금의 집중도라든지 이 관심 종목군들의 집중도가 많이 훼손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소수의 종목군이 군을 형성하고 테마를 형성해서 갈 때가 오히려 장은 어렵지만 매매하기는 더 편할 수도 있는 시장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매매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 쪽은 이따 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제 고용 IR이 있는데
IR이 개인 대상 IR입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자금 안 들어올 것 같다. 개인 대상 IR이면 올려 치면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고영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RT는 기회만 되면 계속 매수로 대응해서 트레이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는 다 매도했어요. 장중에 다 매도를 해버리고요. 이때부터 이제 좀 끌고 와서 처음에는 이때 한번 사고 이때 한번 사서 끌고 왔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한번 팔아먹고 오늘 21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요,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이때 들어왔다가 계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났죠. 그 이후에 반등하고 좀 밀리긴 했지만은 다시금 올라오면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놓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들을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이탈을 시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 뭐 그럴 조짐은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나의 선을 그어 놓고요.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코스닥은 심플하죠. ETF를 사는 거고, 보면 675포인트 이탈이라든지 670 혹은 680포인트 근처에서는 ETF를 다시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아주 날카롭게 좀 떨어졌는데요. 날카롭게 떨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딱 그어 놓고요.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런 구간에 내려오는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의미 있게 바닥권 시그널이 좀 나오는지, 예를 들면 뭐 도치 캔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주는지 일단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1평선을 갭으로 그냥 깨고 내려왔을 정도로 지금 갭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SK 하이닉스 먼저 좀 보면은 단기간의 고점 대비해서 오늘 장중에 6%니까 어제 10% 오늘 6%니까 16% 정도 빠진 상태죠. 개인적으로 45일선을 참 좋아하는 구간인데요. 여기가 여러분들 보면 돌파한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빠지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건데요. 만약에 미 증시가 오늘 많이 빠져서 개파락을 한 차례 더 한다면 여기서 일단은 반등하고 출발을 할 거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조금 늘어지는 흐름이 될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수페타시스, 자, 이 구간 보면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왔던 자리가 있고, 여기에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갭을 만들고 지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아래에 있는 11선이 내일은 한 이 정도 올라올 거예요. 이 11선과 121선 근처에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밀리더라도 11선을 잠시 이탈하더라도 수급적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관과 외인이 알아서 끌어올려 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모든 종목을 볼 필요는 없는데 의미 있는 한두 종목 정도는 체크하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우리가 작성해서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 대비 여전히 상당히 좀 강한 것 같다 좀 느껴지네요.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신고가 영역 이어서 이거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네이버 일단 단기 박스권 상단, 그리고 카카오는 밑바닥에서 좀 돌려 세우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픈 AI CEO와 내일 전격 회동을 하고 동시에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AI 동맹을 진행한다 라는 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뭐 추천은 드리죠. 398 딱 봐도 의미 있는 구간, 지지와 저항에서 음봉의 몸통 구간에서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웨이로 하락을 만들어 놓은 봉들이 어찌 보면 강력하게
이 매물이 많은 구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죠. 이런 자리는 돌파가 되면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39,800원 39,800원 구간인데, 오전에 전일 고점 돌파하고 빠르게 올라왔다가 처음 돌파하고 여기서 좀 저항받고 밀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다면 주가는 쭉 빠져야 되는데, 이 자리를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온다. 매수입니다. 이런 게 매수고, 이 고점을 돌파한다. 매수고, 여기를 돌파한다. 매수고, 그리고 일봉에서는 딱 올려보면 여기에 저항이 강하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갭이 강하게 있으니까 42,000원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실은 이런 무거운 종목은 거의 이제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걸어놓은 게 체결이 안 돼 가지고요, 딱 이 구간에서 37,500원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랬고, 뭐 여기서 사서 일부 팔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팔고 다시 수렴 발산 42,000원 매도, 딱 이렇게 카카오는 걸쳐서 매매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한 방에 돌파를 못할 것 같고요, 엄청나게 이슈가 좋다면 여기서 도치 캔들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내일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죠, 바이브 컴퍼니, 카카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얘가 자체적인 이슈가 없더라도 카카오가 강하고 카카오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을 갈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은 주도 섹터가 이쪽이어서 여기서 팔고 사고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카페24 장기간의 박스를 뚫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오늘 올라간 종목이 됐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42,800원을 또 돌파하고 앞에 있는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져도 이런 근처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을 짜면 된다. 그리고 오늘 솔트록스가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이 아침에 좀 밀리면서 출발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시가가 갭을 들고 시가부터 쏴버렸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지금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빠지면 이런 구간들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오늘 유일하게 이슈를 붙여줬던 종목인데요, 사실 나머지 종목군들에게는 재료를 붙여주진 않았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페르소나 AI, 또 한국어 버전 LNM이 한국어 국내 1위, 글로벌 3위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상승이 한 8% 정도 나오고 종가 양봉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앞 구간의 저항이 분명히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몇 번의 매물 소화 과정은 거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만약 이런 구간에서 매물을 잘 소화하고 올라갈 때는요, 이런 자리가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 그때는 쏴버리죠,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왜? 올해 1월달에, 그러니까 2024년 1월달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아직까지 꼭꼭 숨기고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여기가 뚫려버리면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는 플루토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에 샀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해버렸는데, 뭐 갭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참 갭이 안 떴구나, 아침에 홈매수였구나, 갭이 안 떴네, 이제 알았네요.
험해수였구나. 시가부터 아 이건 좀 아쉽다. 이렇게 보니까 시가부터 얘는 상당히 좋았네요. 시가부터 저는 이게 장전에 험해수가 껴있었어 가지고 갭이 높게 뜬 줄 알고 이제껏 봤는데 시가부터 말아 올리면서 올라왔다. 굉장히 좋았구나. 그리고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얘는 어제 원래는 1등주가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였는데 장중에 플리토로 대장주가 좀 바뀌었죠. 제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게 플리토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나 둘 다 뚜렷한 재료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급만 바탕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돌파로만 좀 매매를 하고 마감을 했고,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딘지,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구간은 49,500원, 4,950원이 돌파가 되면 수급이 발산이 나오는 자리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저항에서 뚫으면 4,950원, 이 저항권을 뚫으면 슈팅이 나온다. 이런 구간에 지지를 본다, 올라간다. 매번 맞지는 않겠지만은 강한 주도주, 대장주권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이런 논리가 잘 맞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AI 섹터에서 엠노라는 종목이 삼성 SDI로 이제 편입이 되었던 종목이죠. 단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종가상으로 돌파가 됐는데 이 앞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도 일단은 저항을 맞고, 올라가도 저항을 좀 맞고 빠졌다가 이런 돌파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엠노가 될 것 같고요. 엠노가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온코크로스라는 종목, 아침에 바로 안 들어가 버렸더니 아침에 시가부터 이따 돌파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시세를 내고 종가상 좀 밀리는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을 보면 오늘은 중간에 이제 밀릴 때 좀 보려다가 로봇 쪽으로 시세가 강하게 쏠리는 게 좀 확인됐기 때문에 좀 안 봤고요. 이 종목은 여기 중심봉이 이 장대 양봉의 중심 매물대 근처를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는지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3빌리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올라갈 때 이때 흐름을 약간 기억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라갔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매매를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빌리언은 이것도 매매는 했는데요. 어제 이제 분할로 좀 잡았다가 아침에 빠질 때는 좀 밑에다 걸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올라올 때 뭐 본전에 반 팔고 판 것만큼 샀다가 돌파가 시원치 않아서 이거는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좌우지간 이런 AI 섹터 흐름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뭐 딱히 지금 뭘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지가 잘 나오는지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되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세미 쌍봉 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하나의 봉이고 하나의 봉, 세미 쌍봉이 나온 상태에서 20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지 여부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LS 일렉이라든지 지금 21선, 그러니까 11선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최근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때 만들어진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종목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행처럼 이때 만들어졌던 이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갭으로 훼손을 하게 되면, 갭하락으로 훼손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갭으로 훼손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이러한 봉 자체가 이 매물로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LS렉은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훼손이 되지 않은지, 이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올라가는 관성적인 흐름, 추세적인 모습이 그려져야만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종목을 매수를 할 것 같고, 아무리 좋아도 일진전기도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 음봉을 돌파했던 이 21선 지지는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지지 이후의 모습이 여기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 전환을 못 시키고 빠진다, 그때는 안 볼 생각으로 전략을 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볼 생각으로 전략을 짜서 봐야 될 것 같고, GRT는 제가 매매를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자체가 14%에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살짝 밀리냐 어쩌냐 이게 자리인데, 의미 있는 이 악성 응봉 상단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가가 바로 지지가 좀 나와서 바로 좀 시가 바로 위에서 추격 매수 좀 따라 붙어 가지고 단기에 꽤 빠르게 올라와서 괜찮은 수익으로 얘는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샀는데 순간 탁탁 해서 두 번 나눠서 일단은 팔고, VI까지는 못 갔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가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상을 자주 풀었는데요. 어쩔 때는 상한가에서 매집할 때에도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또 이 구간 6,300원을 돌파할 때 변동성이 저는 굉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요, 이런 거 있죠. 좀 길게 차트를 쭉 펼쳐놓고 저항이 많았던 구간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주가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으면 미래에 이제 저항이 눈에 보이죠. 그럼 이 종목이 내일 갭을 떴을 때 5,600원 5,600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것이고, 5,650원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6,000원 라운드 피겨고, 6,300원이 뚫리면 이제 월봉상 신고가 영역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구간을 갭으로 튀면 여기까지 갈 건데 올라가면서 한 방에 돌파가 안 된다 이거지.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면 레벨업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거래 대금이 많으면 눌림을 보는 거고, 많지 않으면 그냥 밀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점상에 오늘 상한가까지 이틀간 2연상이기 때문에 3연상을 가버리던가 해야 되지 않나, 급등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히토류 유니온 거래 대금을 일단은 실어 놨고요. 앞에 이런 박스권 존재합니다. 앞에 박스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분명히 단번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도 5,800원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이런 구간이 내려온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이슈가 연속이 된다면 이 근처에서는 눌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보도 흑연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거래 대금을 제법 터트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윗꼬리들을 잡아먹고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간의 상승으로 인한 상승 이후 눌림이 나눈다면 1360원 지지하는지, 그리고 신성홀딩스 대두인데요. 대두 이것도 때 되면 부각될 것 같아요. 대두도 완전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많이 밀리면 여기도 의미 있는 구간들이 어딘지 딱 설정을 해놓고, 돌파는 일단은 6,680원에 돌파가 되었구나, 6,680원에서 밑에 음봉 구간이 6,600원 구간이구나, 그럼 내가 좀 싸게 산다, 6,600원 근처 봐보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얘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매물이 무지하게 많아서, 이런 전략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